2024-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12라운드에서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호스퍼는 축구 팬들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선사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원정에서 3-0으로 대파하며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는 승리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선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팀의 중심에서 빛났으며 이번 시즌 4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전반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그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10개, 5골, 5도움을 기록한 단 두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며 손흥민이 현대 축구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손흥민과 펩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몇 년간 프리미어 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상징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역사적인 순간 중 하나는 2018-2019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두 경기 모두 득점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맨시티를 제압하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꾸준히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승리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경기까지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통산 20경기에서 8골 5도움을 기록하며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에게 있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5골 5도움, 총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이후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두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의 역사적 스타 플레이어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상징합니다. 이날 토트넘의 승리는 단순히 손흥민의 개인적인 활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뛰어난 전술적 준비와 실행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맨시티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경기 내내 팀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도록 이끌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전략 중 가장 돋보였던 점은 맨시티 중원의 핵심인 로드리의 부재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로드리는 맨시티 중원에서 공수 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는 선수로 그의 부재는 맨시티의 조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제임스 매디슨, 이브 비수마, 파페 사르로 구성된 미드필더진을 활용해 중앙에서 맨시티를 압도했습니다. 매디슨은 이날 경기의 절대적인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두 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매디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맨시티 미드필더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골은 클루셉스키의 정교한 크로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매디슨 특유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는 경기 내내 측면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특기인 빠른 돌파와 유연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며 매디슨과 클루셉스키에게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오른쪽 측면에서 정교한 크로스와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을 이끌었고 이는 토트넘의 선제골을 비롯한 여러 득점 기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이날 경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로드리의 부재로 인해 중원에서의 균형이 무너졌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니코 루이스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실험적인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고 맨시티는 경기 내내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 중심의 토트넘 공격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의 전술적 준비를 따라가지 못했다 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축구 철학을 고수하며 팀의 접근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 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과 도움을 기록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이제는 토트넘의 리더로서 팀 전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의 움직임은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팀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기 내내 팀의 조직력을 유지하며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후반전 교체 아웃되었음에도 그의 교체 이후 팀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손흥민의 리더십이 단순히 경기 내에서의 활약에 국한되지 않고 팀 전체의 정신적 중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5위로 도약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토트넘은 맨유와 맨시티를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비극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팀의 전술적 완성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성공은 단순히 손흥민이라는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고 팀 전체의 조직력과 전술적 유연성을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팀이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은 이제 유로파 리그 AS 로마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가운데 팀은 이번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며 유럽 무대에서도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에서는 풀럼을 상대로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라 손흥민과 토트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자신의 리더십과 전술적 가치를 입증했으며 팀은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 강력한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경기에서도 토트넘과 손흥민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축구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있어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